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5선의 인재, 불사조 피닉제가 있다면 여의도 차르라 불리는 노욕의 정치인 김종인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작년에 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는데요. 여의도 차르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다시 컴백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은 국힘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2016년 총선은 민주당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위원장, 그 뒤에는 당적을 다시 옮겨서 미래통합당에서 4년 전 총선을 지휘했고, 지난 대선 때는 국힘당 선대위원장으로 등판했지만 중도에 사퇴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치권과 다소 거리를 두었던 김 위원장이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이게 개혁이 맞습니까? 구태, 좀비, 뭐 이런 말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개혁신당의 공천이 아무런 기대가 안 되는 이유인 거죠. 오늘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예정되었던 시점보다 다소 늦었지만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합류로 개혁신당은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선거 때마다 일회성으로 등장하는 김 전 위원장의 행보에 정치기술자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의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며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천 업무에 신속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준석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모든 그림이 완성된 거죠. 신당 창당, 이낙연 당과의 합당, 또 쫓아내기, 6억 6천 받아 챙기기, 이어 김종인 영입까지 일사천리로 자신의 뜻을 잘 이루어왔는데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퀴즈로 시작한 정치가 결국 이런 식의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배운 게 딱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부는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입니까? 그 의원님께서 부자 감세라고 하시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 내수 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 감세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인세, 다주택자 양도세, 종부세는 감소했고 근로소득세는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평균보다는 적고요. 근로소득세가 증가된 부분은 고소득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침체나 글로벌 충격 때문에 법인세나 그 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고 있고 서민 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24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보다는 기업에, 그중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 대한 조세지출 혜택이 대폭 늘어났음이 보이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 개인이 수혜를 본 조세 감면 지원은 16.5% 증가했는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원은 69.2%가 무려 급증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은 23.2% 증가했는데 중저소득자는 13.3%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자꾸 부자 감세 아니라고 주장하실 건가요? 분노를 부르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의 발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딴 세상, 딴 나라에 살고 있나 봅니다. 어디서 이렇게 똑같은 인간들만 주워 모아놨는지 어이상실인데요.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이 체감하는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 경제 상황을 부정하고 나섰는데요.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이런 인식차가 가능할까요?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초부자와 재벌 감세로 세수가 빵꾸나자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증세를 늘려 이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자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며 어버버버 하며 버벅거렸는데요. 자신도 어떠한 상황으로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 건데요. 한숨밖에는 안 나옵니다.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 예산은 한 전체 예산의 30%는 넘는데 복지 예산은 어느 정부보다도 올해는 8.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은 그렇게 취약한 분들,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그다음 자본시장을 갖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자와 그다음 민생을 갖다 촉진하기 위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감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대기업한테 그 1차적인 효과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을 해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그거는 이제 그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하는 세제 지원이거든요. 투자 확대하는 게 대기업이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얘기인데요. 부총리는 아직도 낙수 효과를 믿습니까? 그건 낙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면해주면 투자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재작년은 설비 투자가 재재작년,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작년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23년 설비 투자가 5.5% 감소했습니다. 네. 제조업 생산 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3.9% 하락했습니다.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작년 4, 4분기 총 고정 자본 형성 민간 기여도 마이너스 0.7%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민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났다고요? 설비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전혀 현실을 제대로 지금 직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 정부의 부자 감세로 지금 국가 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감세 효과는 아닙니다. 네. 작년 56조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법인세 24조, 양도소득세 14조. 세수가 부족해지자 재정 지출도 소극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45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예산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 지출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 감사의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세수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가 감소된 것은 제가 예상보다 자산 시장하고 그다음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그 감세를 한 제도 개선 효과는 그중에 10% 정도 수준입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를 한 적이 없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는 정말 부자 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지적하자 내수 촉진을 위해 내수 촉진 감세를 하고 투자자를 위해 투자 감세를 할 뿐이라며 이같이 답했는데요. 김 의원이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올해 8.8% 증가했다.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 지원을 한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황당한 주장에 김 의원은 다시 반문했는데요. 아직도 낙수 효과를 믿느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그건 낙수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었다는 지적에도 감세 효과는 아니라고 거품을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가 세수 예측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세수 감소는 예상보다 자산시장과 기업이익이 줄어서 그런 것이고 감세한 제도 개선 효과는 10% 수준이라고 계속해 떠들어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내가 또 대외 여건을 말하면 핑계를 댄다고 하겠지만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 없이 그런 것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재정지속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상당 부분 누적되어 왔던 부분이라며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출범 당시 환경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또 전 정부 탓을 해댔습니다. 경제 침체, 부자 감세, 복지 축소, 서민 증세를 모두 다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거기에 한 발 더 나가 이 모든 책임을 또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와 탓을 해댔는데요. 능력이 없으면 이제는 좀 꺼져줬으면 합니다. 국민이 이게 무슨 개고생입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요. 대한민국이 아비규환과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